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특혜 허가를 해주도록 압력을 가했냐, 협박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가 걸린 문제죠.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협박범이라면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백현동 특혜 사건이 문제가 되자 그 특혜 허가는 성남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연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우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토부로서는 작년 국감 때부터 협박범이라는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입장 표명 외에는 이에 관련된 증거들을 조목조목 밝히는 것들을 자제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토부의 존재 이유와 국토부 직원들의 명예에 걸린 일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검찰이 수사 끝에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 협박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토부가 협박범인지, 아니면 국토부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우는 이재명 대표의 황당무계한 허위사실 주장인지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현동 아파트인데요. 자, 이 부지에 아주 기초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 부지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국가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사 비용이 없죠. 그래서 이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게 그 이전 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산기슭에 있는 녹지 지역이어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부지가 잘 안 팔리고 계속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국토부에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28개 지자체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좀 협력을 해달라. 협조 공문 국토부가 보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게 협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2번이 나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협조 요구하는 그 사항에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토부가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공공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라. 공문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성남시 자체가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게 여러 그 성남시 당시 공문 중에 공개되어 있는 한 가지만 들고 왔는데, 이거는 2014년 12월 12일 자체 업무보고 성남시의 공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부의 질의회신 결과, 이것은 법에 따른 구속력이 하나도 없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참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회신이 왔다 라고 못 박혀 있었고, 결제 라인들이 실무자부터 시장까지, 그래서 이재명 시장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자체 공문들에 의해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협박이라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공문들에 의하면은 국토부에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게 성남시 자체 공문으로 전부 결제를 해놨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직접 협박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 말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그러면 그 공무원이 누구냐 하니까 협박했다는 취재가 있었다. 그럼 그 언론이 누구냐 하니까 고 들었다. 몰라, 나중에 말을 또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네. 실무라인부터 시장까지 전부 집단적으로 결제하고도 작년 국감에서부터 조사 과정에서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 혼자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거짓말이고 누명 뒤집어 씌우기다.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여러분 있잖아요. 뭐 절대 보전지역, 보전지역, 녹지지역, 집 지을 수 있는데 상가 빌딩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쭉쭉 올라가는데 보통은 한 단계만 올려줘도 고도도 올라가고 용적률도 올라가가지고 사업성이 달라지는데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해주느냐? 2014년 12월까지는 전부 거절, 전부 X하다가 언제부터 입장이 바뀌냐? 2014년 12월 말부터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 1월, 2015년 5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이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성남이 입장이 바뀌는 게 2014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2015년 1월에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선대본부장 이 개발회사에 영입이 돼가지고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압박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김인섭은 이 대가로 120억을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분쟁이 생겨가지고 70억을 이 작업의 대가로 실제로 받습니다. 근데 이 김인섭의 동업자가 진술서를 썼는데요. 김인섭이 2014년 12월 말 이때부터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사업성이 좋아질 테니 이 사업을 자기를 앞세워서 하자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요 120억을 받아가려고 김인섭이 걸었던 재판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개발회사에 로비를 했던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선대본부장이 120억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뛰었던 그 사건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시점에 김인섭의 등장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 상향, 고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이게 진행됐다는 거죠. 결국 김인섭과 짜고 수천억의 개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행정 절차를 애꿎은 국토부에 당시에 있었던 공문이 두 번 오고 갔던 것을 악용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지금까지 문서들과 다른 재판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움직임을 종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어 있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라는 것이 허위라고 기소된 그 재판 과정에서 자료들과 증거들이 다 나올 거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 나올 것입니다. 국토부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있는 문서 그리고 그때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 자료를 내든지 재판에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는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백현동 아파트는 여기에 알다시피 산이 있고 여기에 식품연구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부지를 넘겨받은 건데 아파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세워야 개발 이익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인섭이 4단계로 종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쭉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이 종상향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더 갖다 주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평지만 하면 땅이 좁으니까 산까지 깎아 들어갑니다. 쭉 밀고 들어가서 50m 옹벽 여기까지 산을 이가 깎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옹벽은 15m가 최대치고요. 또 15m의 이격거리,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끝벽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들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쭉 밀고 들어가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최대한으로 지었는데 결국 옹벽의 높이가 50m가 됐는데 이게 산지관리법 위반이고 옹벽에 대한 건축 지침을 다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옹벽 아파트를 합리화시키냐면 이 50m는 옹벽이 아니라 아파트를 바로 붙였기 때문에 굴착한 거기 때문에 50m 상관없다라고 지네 멋대로 법 해석을 하고는 이걸 또 공법상으로 굴착인 것처럼 바짝 갖다 붙여요. 그러면 자 50m 굴착 산 깎아서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60% 넘게 산지인데 산 다 깎아서 다 고층 아파트 지우는데 거기에다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 산에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옆으로 박거든요.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원래 이게 다 바깥으로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부식되거나 변경이 있으면 이걸 다 검사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다 규정이 되는데 이것도 끄트머리만 나오게 다 하고는 속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이것도 법을 이겼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아느냐.
2022년 7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서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 속에 있는 게 옹벽 요게 하나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4단계 도대체 이거 왜 해줬냐? 요거 지적이 됐고요. 옹벽과 이 앵커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래는 기부 체납이라고 해서 공공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거나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공공용도로 일부를 내놔야 되거든요. 원래 연구개발 단지를 내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제멋대로 바꿔줘 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부위를 기부 체납으로 놔야 되는데 어차피 산에 가려 있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기를 기부 체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부 체납을 멋대로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요. 여기에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임대 아파트. 판교나 성남에 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거기에서 밀려나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임대 아파트도 이거 없애버립니다. 일반 분양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라고 쓰냐면 식품연구원 부지 내에는 이 부지에 살다가 나간 사람이 없다라고 원래 여기 임대 아파트를 두기로 했던 때의 문서와는 전혀 엉뚱한 이유를 대가지고 이걸 일반 분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해서 지적을 했어요. 조 단위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최소한의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는 것도 온갖 문서를 엉터리 내용을 써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바꿔가지고 전부 개발업자들이 돈으로 바꿔먹게끔 버려버린 게 바로 이 백현동입니다. 자, 4단계 상향한 거, 옹벽, 그다음 기부 체납 멋대로 변경한 거, 임대 아파트를 없애버리고 일반 분양으로 바꿔. 이걸 포함해가지고 7가지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 2가지를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 2가지는 핵심적으로는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앞장서가지고 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준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예 업자들한테만 다 밀어주고 도시개발공사가 아예 빠져버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백현동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인 김인섭 본부장이 바로 개발회사의 임원으로 그냥 아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을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런 점에 대한 정확한 수사는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배임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법 위반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국토부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황당한 이 협박범이라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벗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불법과 이 특혜가 벌어져 있는 그 진상을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백현동 아파트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호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현재 국토부에 우리 주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는 협박범이 아닙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과연 누가 협박범이고 누가 입만 열면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